안녕하세요. 대충하는 영화 리뷰, 저는 서피삐입니다. 영화 미드소마 내용 해석 영상 2부입니다. 아직 1부를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쪽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고 오세요. 1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정말 가득가득한 영상이기 때문에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영화를 보고 오세요.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사이먼이 당했던 블러드 이글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블러드 이글은 블로도른이라는 종교적 처형법입니다. 바이킹 시대에 스칸디나비아 및 아이슬란드의 궁정에 소속된 시인들이 쓴 궁정시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묘사되는 이 블러드 이글은 희생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등을 찢고 희생자의 갈빗대를 척추에서 떼어내 하나씩 뽑아내고 그 틈새로 폐를 끄집어내어서 마치 한 쌍의 날개처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블러드 이글은 바이킹이 했던 처형 방법이자 고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있었는지 문헌은 오독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블러드 이글은 대부분 살아있을 때 이 방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블러드 이글을 당하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전사들의 큰 집 또는 기쁨의 집이라는 북유럽, 서유럽 신화에 나오는 궁전, 바랄라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크리스티안이 마야와 성관계를 끝나고 도망가던 중에 한 오두막에서 사이먼을 보게 되는데요. 크리스티안이 봤을 때 사이먼의 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관객들은 죽었냐? 아니다, 살았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살았다는 의견의 주장은 사이먼의 폐 부분을 빼고서는 다른 배경이나 꽃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환각이 아니고 사이먼은 살아있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른 쪽은 크리스티안이 마약차를 마신 후에 본 거라서 환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는 전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주변에 물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폐만 움직여서 완전히 죽인 것이 아니라 숨을 붙여놓은 상태로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곰 내장을 해부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장기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애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면 그 정도로 섬세하게 작업하려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죽이지 않고 블러드 이글로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또 크리스티안이 이상한 가루에 몸과 목소리 등을 못 쓰게 된 것처럼 분명 사이먼도 그런 가루나 어떠한 그 마비제로 인해서 몸은 쓰지 못한 채 죽지 않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데니는 왜 크리스티안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데니 역의 플로렌스 퓨와 아리 에스터 감독이 엔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말했어요. 퓨는 인터뷰에서 데니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크리스티안이 바람을 피는 것을 보고 그를 태워 죽이는 것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데니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불이 타올라서 기뻐서 미소를 지은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아리 에스터는 데니가 건물 속에서 누가 불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 엔딩씬은 관객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카타르시스는 영화를 본 뒤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생각할 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엔딩에 대한 해석이 데니 역을 맡은 배우와 감독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는데요. 전 감독 쪽에 가까운 의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퓨의 의견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가 대본을 보고 그 장면을 이해하고 자신이 받아들인 그 감정 그대로 연기를 한 것을 감독이 자신의 의도와 맞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들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퓨의 의견도 맞고 아리 에스터 감독의 의견도 맞아서 뭐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객도 그냥 자신이 받아들인 생각과 그 감정 그대로 느낀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를 나누기보다는 입장 차이, 즉 누구에게 공감하고 이입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니가 배신감과 분노로 크리스티안을 골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데니가 그 마을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동화된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 내용이었어요. 복수에 대한 욕구보다는 호르가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진 데니에게는 이제 바깥 세상보다는 호르가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곳이라고 자각하게 된 의미라고 봤습니다.
데니는 왜 호르가 마을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었을까요? 데니는 가족을 잃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호르가 마을로 가게 됩니다. 데니 입장에서 철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크리스티안은 데니와 1년 전부터 헤어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데니의 가족의 죽음으로 결국 데니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마치 데니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실상 크리스티안은 데니의 생일도 있고 스웨덴 여행도 데니한테 너한테 간다는 말 했었어. 네가 그냥 기억 못하는 거야. 라고 이런 너무 비꼬는 것 같다. 나 너한테 간다는 말 했었어. 네가 기억 못하는 거야. 라고 데니를 몰아갑니다. 거기다가 크리스티안은 마야라는 여자애한테 눈길을 주고 데니와 사귄 기간을 기억하지를 못하는데요. 이때 데니가 말한 기간 4년 2개월과 크리스티안이 말한 기간 3년 6개월의 차이는 데니 가족의 죽음 이후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말해주는데요. 결국 크리스티안한테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데니는 크리스티안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대한 위로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펠레가 데니에게 물어보죠. 너 크리스티안이 널 제대로 잡아주는 것 같아? 의지가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듯이 데니의 마음에는 크리스티안의 자리가 점점 불안해져 가요. 호르가 마을 사람들의 관심으로 데니의 마음은 점점 호르가 마을 사람들에게 기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크리스티안이 마야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데니는 굉장히 슬프고 분노를 했는데요. 이때 마을 주민들은 데니의 슬픔과 분노를 공감하며 울어줍니다. 호르가 마을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 고통, 기쁨 등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데요. 절벽투신에서 할아버지가 실패를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마야와 크리스티안이 성관계를 할 때에도 마을 여성들이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거나, 마지막 불타오르는 장면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느끼듯이 호르가 마을 사람들은 단체로 감정을 공유해요. 미드소마는 관계를 표현하는데 매우 인상적인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호르가 주민들이 데니와 함께 울어주면서 점점 데니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울어주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함께 울어주고 분노해주던 호르가 주민들에게 데니는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요? 이때 데니는 관계를 맺고 있던 크리스티안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제일 멀어졌고, 관계성이 없었던 호르가 마을 사람들하고는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졌어요. 데니가 원했던 공감, 함께 슬퍼하는 그 과정을 통해 데니는 호르가 마을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과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 관계의 극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우러져서 각각의 대상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것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아리 에스터 감독은 데니와 크리스티안이 싸울 때 거울을 통해 대화하는 장면들이나 마을 사람들의 대칭적인, 마치 데칼코마니 마냥 좌우가 딱 떨어지는 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데니가 올 때 함께 울어주는 이런 의도적인 연출 장면들을 넣었습니다. 호르가 마을 사람들은 호하라는 숨소리를 내는데요. 차례를 마시고 나서도 이런 소리를 내고, 절벽투신을 하기 전에도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 특이한 행위는 호르가 주민들에게는 의식의 한 부분인데요. 유전에서 나왔던 똑딱처럼 아리 에스터 감독의 그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데니가 가족을 잃은 상실로 인해 가족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숨쉬기 버거워하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쉬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데니의 가족이 가스에 질식당해서 죽었고, 데니의 동생이 호수로 입이 막혀져서 보이는 그런 장면이나, 데니가 악몽을 꿀 때 입에서 검은 여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데니에게는 숨을 쉬는 것, 즉 이 숨소리가 의미하다는 것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미드소마는 상실에 대한 치유 과정이 잘 그려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힐링 영화다, 본격 치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데니가 그 투신 절벽의 장면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잃은 사실을 그때부터 자각하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마을 족장인 시브가 코니와 사이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괴롭고 힘든 상황에 고통을 받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 데니는 꿈에서 절벽에서 떨어진 시신들을 부모님과 동생의 모습과 겹쳐보는데요. 그때부터 데니는 가족을 잃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나아가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미드소마는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보다는 컬트 영화입니다. 상실에 대한 극복 과정과 그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 속에 컬트적인 요소를 넣어 그 과정을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궁금한 내용들을 해석해 보았어요. 솔직히 미드소마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특히 복선들, 영화 속 룬문자, 그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한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영화 미드소마 내용 해석 영상도 너무 길어져가지고 급하게 1, 2부로 나누게 되었는데 곧 미드소마 2편 영화 속 복선을 짜라락 훑어보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미드소마 복선을 알아보는 해석 영상으로도 또 만나요. 안녕.